지금 네. 이제 투자를 생각도 하고 계신데 네. 처음에 보통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한다면 보통 청약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네. 근데 청약을 먼저 하지 않았던 이유가 네. 있을까요? 사실 생각을 하기는 했었고 저도 청약 통장은 진짜 2010년도인가 막 그때부터 들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? 점수도 사실 워낙 낮았고 또 주변에 동료가 그 친구도 그렇게 점수가 높진 않은데 조금 이제 비인기 지역을 어떻게 좀 잘 노려가지고 최근에 됐어요. 그런 거를 보면서 나는 왜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사실 좀 이렇게 반성도 되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누구나 좋아하는 그냥 누구나 네. 살고 싶은 서울 어딘가에 뭔가 그런 거에만 너무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것만 생각하니까 당연히 점수가 안 되고 당연히 사실 좀 힘들잖아요. 너무 떨어지고 네, 너무 이제 안 되니까 경쟁률도 높고. 네, 너무 높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눈을 조금 서울 외곽으로 밖으로 돌렸으면은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주변 지인들로부터 좀 일찍 접했으면은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제가 서울에서 다니니까 서울에만 해야지라는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청약이 또 확률에 어쨌든 내가 기대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자 싶어서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네, 네 그렇죠. 근데 결혼하기 전에 조금 애매한 집을 하나 매수를 하는 바람에 네, 그 집 매수를 하신. 네 용인 사기 전에 네. 2019년도에 다른 곳에 집을 샀었는데 어쨌든 1주택자가 이제 되는 바람에 네, 결혼 전에 이렇게 돼서 신혼특공은 시도를 못했었던 것도 있죠. 보통 이제 청약을 먼저 노리는데 그걸 네. 포기하고도 이제 살 만큼 매력적인 집이었나요? 지금 생각해보면은 실거주하기에는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이제 돌아보면 조금 떨어지는. 그럼 두 번째 집을 네. 이제 매수할 때 네. 첫 번째 집을 매도했다고 네, 네. 하셨는데 네. 그럼 그때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? 제가 원래 그 집을 처음에 살 때 혹시 때가 언제였어요? 제가 2019년에 첫 집을 샀었고 그때 샀으면 좀 많이 올랐겠네요. 네, 그때도 이제 약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네. 샀었던 건데 거의 조금 오르긴 했었죠. 조금 오르긴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봤던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냥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한없이 거의 오르지 않은 정도 수준이었었고 보통 제가 봤던 다른 데들은 못해도 다 한 2, 3억씩은 올랐는데 네, 뭐 한 4천? 4, 5천 정도 오른 정도? 아파트인데요. 그러니까 저도 그 네. 아파트라는 약간 단어에 너무 현혹돼서 샀었던 건데 그냥 이제 5층이었나? 그 정도 이상만 되면 어쨌든 그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이제 분류가 되고 네. 등기에도 이제 아파트로는 들어가는데 사실상 굉장히 높은 조금 더 뭐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그냥 빌라 정도였던 거죠. 나홀로 아파트였는데 세대수도 굉장히 좀 작았었고. 그럼 집을 살 때 네. 이제 내가 여신 부동산 가서 받던 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다고. 네. 네.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? 그때 일단 상황이 제가 2019년도에 회사가 논현동에서 광화문으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제가 그때까지 모았던 현금이 한 1억 9천에서 2억 사이 정도 있었어요. 네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좀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다가 이제 전세 살지 말라고 뭐 이런 영상을 이제 많이 봐서 원래 같으면은 제가 그 전에는 이제 1억 4천 정도 되는 투룸 빌라에서 살았었는데 그 전에 했던 행동대로라면은 이제 최대한 2억 정도 되는 최대한 좋은 어쨌든 전세를 살았을 텐데 나도 좀 다른 걸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4천 정도 되는 전세를 일단 먼저 구해서 주거를 해결을 하고 남는 돈으로 어떻게든 좀 사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. 4천만 원짜리 전세가 있나요? 있더라고요. 네, 광화문에 광화문에요? 네, 한 4평 정도 되는 곳이었고 네. 대로변이어서 네, 창문 열어놓으면 바닥에 이제 까만 먼지들이 쌓이고 뭐 반지하는 아니 네. 높긴 했는데 이제 북향 집에 대로를 바라보고 있는 네. 그렇게 한 5시만 되면 그렇게 화물 트럭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불면증이 많이 시달리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러던 와중에 2019년도 한 말인가 초인가 그때부터 이제 회사 월급이 좀 밀리기 시작했어요. 갑자기. 네.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한 상황에서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픽 제가 외주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전부터 그거를 이제 부업을 좀 왕창 받아서 동료들도 이제 밥 굶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나눠서 하자. 내가 많이 받아서 이제 뿌려서 같이 했어요. 그게 이제 1,000만 원 넘는 정도 금액의 돈이었는데 갑자기 그 일을 줬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연락 두절이 되면서 친구가? 네. 그래서 그거가 이제 너무 막 스트레스가 이제 월급도 밀리지 그 돈도 이제 내가 일 줬던 친구들한테 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스트레스도 커지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로변에 이렇다 보면 불면증과 뭔가 심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였어요. 근데 이제 맨날 외주하고 막 하느라고 이제 뭔가 원래는 이제 그때 한 1월인가 2월 달에 그 사평 원룸 살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해서
그 해 말에는 뭔가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월급 안 나오니까 외주만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공부도 못하고 근데 통장에는 현금 1억 6천이 그냥 그대로 들어있고 근데 그런 경험을 제가 했던 적이 없었거든요. 현금을 갖고 있던 적이 없었고 다 전세금이 들어가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 돈을 뭔가 좀 어떻게 빨리 해야겠는데 너무 피곤하고 잠은 못 자고 이렇게 되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도저히 혼자서는 이거를 안 되겠다 싶어서 전문가를 좀 찾아가 보자. 그래서 되게 TV 같은 데 좀 오래 나오시던 나이가 좀 있으신 뭐 그런 분들 찾아갔던 거죠. 원래는 제 회사까지 그냥 출퇴근 가능한 정도의 뭐 한 4, 5억 정도 되는 이 정도 아파트를 이제 몇 군데 추려서 어디가 좀 괜찮나 이 중에서 이런 걸 이제 물어보러 갔던 건데 여기는 뭐 이래서 별로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다 안 된대요. 혹시 그 이유가 좀 크리티컬한 그런 이유였나요? 뭐 예를 들면 너무 이제 오래됐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뭐 재건축이 안 되고 여기는 뭐 여기가 뭐 환경 같은 게 뭐가 안 좋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 하여튼 자산으로서 가치가 너무 없다 이런 집들은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셔서 전문가 말이고 이제 TV에 오래 나오신 분이니까 뭐 나한테 사기치겠어 이런 생각을 너무 순진하게 했던 거죠. 신뢰도가 높아졌네요.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나요?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공덕역을 추천을 받아서 공덕역도 진짜 좋은 곳이네요. 공덕역 너무 좋죠. 그래서 저 회사까지도 되게 가까웠고 뭐 말만 들으면 당연히 뭐 종로 쪽이랑도 역도 너무 가깝고, 많고 뭐 거기에도 회사도 많고 지하철도 뭐 4개 있고 나중에 또 들어온다고 하고 여의도까지도 가깝고 나중에 용산 개발되고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인 거예요. 그리고 아파트고. 아파트고.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뭔가 나홀로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그런 약간 차이점 같은 거를 잘 몰라서 근데 가보니까 거의 신축이었어요.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곳이었고. 혹시 몇 년식이었어요? 당시에 거의 그 해 정도에 지었던 거였어요. 2019년. 와. 그래서 평수가 좀 작긴 했는데 뭐 한 12평 정도 됐는데 그냥 어제 그 당시엔 또 이제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중이었고 한 7년 정도 솔로였어요. 그래서 이제 결혼은 없겠다 내 인생에 연애도 결혼은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혼자 그냥 회사 가까우니까 아름답게 늙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냥 그 당시엔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막 불안정하니까 하나라도 고민을 없애고 싶었는데 그 친구는 연락 계속 안 받고 회사는 월급을 계속 안 주고 그러니까 집이라도 어떻게 빨리 그냥 이 내 통장에 있는 돈이라도 빨리 뭔가로 이렇게 바꿔야겠다. 현금 말고.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조급함과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고 너무 이제 무지성으로 전문가한테 너무 기댔던. 가게 되면 그 전문가가 여기가 좋으니까 이거 사세요.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시나요?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이제 그런 이제 공덕이 있다. 자기네들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괜찮다 하면서 이제 몇 층에 뭐 몇 개가 이제 물건들이 몇 개가 남아 있는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한번 가서 보고 와라 해서 거기 직원분이랑 가서 이제 보고 오고 약간 그런 과정을 좀 거치는 거죠. 근데 그때도 좀 이상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이상했던 건데 그때는 몰랐어요. 근데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조금 중층에 하나랑 고층에 하나가 있대요. 그래서 이제 고층이 당연히 좀 좋을 것 같아서 가격 차이는 많이 없어서 고층을 이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직원분이 들어오더니 방금 나갔다는 거예요. 그게. 뭔가 싸는데요? 뭐지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건가? 그래서 일단 보러 가재요. 중층이라도 갔더니 뭔가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또 다른 한 팀이 또 그 타이밍에 이제 들어오면서 같이 보고 그 직원분이랑 이제 같이 점심을 먹는데 그쪽에서 지금 계약을 하겠다고 한다. 근데 우리 쪽이 조금 더 먼저 얘기가 잘 된 데라 우리가 얘기하면은 우리 쪽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00만 원이라도 먼저 넣어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아니다 싶긴 했는데 그냥 조급한 마음에 뭔가 뭐 이렇게 이게 사실 사람들이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를 왜 당해? 이러잖아요. 근데 이게 주변에도 가끔 당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당하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게 뭔가 당할 만한 뭔가 그런 상황들이 또 있더라고요. 근데 저도 물론 보이스피싱은 아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한없이 너무 후회스럽긴 한데 그 당시에는 뭔가 그렇게 상황이 흘러갔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되어 버렸었고 아마 진짜 큰 결정을 해야 될 때는 한 번쯤은 끊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후회되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하는데 큰 결정할 때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 할 때는 절대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결정하지 말고 좀 더 늦어져도 되니까 그건 더 후회할 일이 생긴다. 이런 조언들을 좀 많이 해줬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. 근데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집 사는 게 좀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집을 매수했어요. 근데 그렇게 또 생각을 바꾼 계기가 있을까요? 일단은 그러니까 오르는 집과 안 오르는 집의 차이를 그냥 어렴풋이라도 일단 확실하게 뭔가 몸으로 체험을 해서 이제 알게 됐고요. 혹시 그럼 전문가한테 집 몇 개를 가져갔었잖아요. 그 집은 어떻게 됐어요? 그러니까 심지어 그 집들도
되게 사실 그렇게 좋은 집들은 아니었어요. 되게 오래된 아파트고 뭐 여기서도 조금 멀 수도 있고 그런 집들도 2019년도 그때 이후로 거의 다 한 2, 3억씩은 다 올랐던 거죠. 예. 근데 그것만 보면 이제 답답하긴 한데. 예. 제가 그냥 그 2, 3년 기간 동안에 네. 노동으로서 회사와 유튜브를 열심히 다님으로써 했던 돈이 그 정도 네. 액수가 안 되는데 그쵸. 뭔가 어쨌든 투자를 이제 잘못하고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극복할 수 없는 격차들이 막 벌어져 버리는 걸 눈으로 이제 직접 보고 겪다 보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. 근데 오히려 상담을 안 받고 그냥 내가 매수를 했으면 차라리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결과적인 얘기겠지만 네. 차라리 그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. 컨설팅을 많이 받아서 또 비용도 들였을 거 아니에요? 아, 네, 받더라고요. 많이 받습니다. 많이 받아요? 네, 제 기준에서 많이 받았습니다. 한 1% 정도 받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웃겼던 게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또 너무 바보 같았는데 이제 100만 원만 일단 넣어놓고 주말 동안 생각을 조금 해보겠다고 했어요. 그러다가 원래는 좀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취소를 할까도 했는데 네. 갑자기 거기서 컨설팅 비용을 100만 원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. 네. 또 그거에 또 약간 또 영향을 받아서 뭔가 고민만 하다가 근데 고민만 하다가도 그냥 그 네. 집에 뭔가 믿음이 부족했던 것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냥 빨리 고민을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네. 그래서 많이 힘든 상황들이 많으니까 하나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그런 기준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집은 그래도 매수를 해야 된다. 이런 집은 매수를 하면 안 된다. 그 기준이 혹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?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던 게 어쨌든 그 땅의 가치가 있고 건물의 가치가 있잖아요. 근데 신축은 당연히 이제 건물 가치가 높고 용적률이 너무 높고 이런 데들은 이제 대지 지분 뭐 이런 개념도 사실 그때는 없었어요. 네. 땅을 내가 얼마큼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이제 모르다 보니까 최소한 이제 그런 거 정도는 조금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위험하진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해가지고 네, 시간이 갈수록 건물 가치는 좀 떨어지고 땅 가치는 이제 입지가 좋으면 올라간다 뭐 이런 사실조차도 그때는 아예 몰랐던 상황이어서 그런 거는 이제 몸으로 확실하게 배우긴 했는데 너무 비용을 많이 냈죠. 너무 비싸게 배워가지고. 사실 어떻게 보면은 책만 조금 열심히 뭐 읽었어도 사실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큰 수업료를 내신 만큼 진짜 제대로 너무 큰 수업료를 내가지고. 네, 진짜 이거 아파트 일단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가격 자체는 무조건 떨어지고 말씀하신 건 땅의 가격은 입지가 좋은 데면 좋은 데일수록 오르게 되잖아요. 그렇죠. 저 아무리 봐도 좀 입지가 좋은 데를 매수해두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.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주변 또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느낀 게 생각보다 막 3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되는 이제 어쨌든 돈이 좀 모이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부동산 지식이 많이 없구나 하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. 아마 강 과장님께 엄청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. 네, 저도 모르는데 저보다 더 모르더라고요. 대부분 저는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. 왜냐면 집을 두 채나 이제 매수를 하신 분이잖아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저도 주변에 이제 그런 걸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의 약간 상황을 보다 보면 공통점이 자기 일에 너무 열정적으로 회사에서 자기 업무적인 실력에 약간 집중하시는 분들이 재테크 투자나 뭐 부동산 이런 거에 신경을 좀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자기 이걸 일로써 내가 뭔가 큰 부를 약간 이루고 성공을 이루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은 조금 일찍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럼 하루에 부업을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건가요? 보통 한 2-3시간 정도씩은 뭐 유튜브나 뭐 기타 부업 포함해서 하루에 2-3시간씩은 거의 지금 한 4년 돼가거든요. 4년이요? 네. 주말에도 거의 특별히 약속 없는 다음에는 계속 집에서 편집하고 뭐 컨텐츠 기획하고. 쉬는 시간은 있으세요? 그래서 가끔씩 번아웃이 와요. 네. 이게 내 뭔가 그 능력을 가끔씩 잊을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욕심에 다 막 이렇게 수락은 해서 다 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너무 벅차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유튜브를 한번 쉬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또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게 되게 엄청나게 막 제가 예를 들면은 막 맨날 3시, 4시까지 자면서 편집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게 기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지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서 좀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죠.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한 번씩 분명히 올 때 있을 거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어떻게 뭐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뭐 부업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소득은 확실히 더 느는 게 보이는데 그 소득이 이제 내가 그냥 멈추는 순간 다 그냥 거의 제로가 돼버리는 것들만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어쨌든 조금 당장의 눈앞에 그 달콤한 소득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조금 더 뒤를 보고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
그 앞에 있는 걸 참 놓기가 참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 편집 시간 좀 줄이고 아니면 뭐 회사는 못 줄이겠구나.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뭔가 예를 들면 다른 투자 공부를 좀 한다던가 뭐 이런 거를 시도해볼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미래에 내가 그 공부를 했을 때 얼마큼의 나한테 보상을 가져다 줄지를 사실 예측을 잘 못하다 보니까. 힘들죠. 예. 그래서 당장 그거를 못 놓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, 물론 지금 상태도 너무 저한테는 감사한 상태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휴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. 그게 아마 부업으로 좀 벌어들인 수입이 네.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해요. 그럴 혹시 수도 있죠. 가장 많이 벌었을 때 네. 부업으로 네. 월에 얼마 정도까지 벌어보시는 건가요? 아, 옛날에 일단 그 그래픽 외주 작업했을 때는 네. 뭐 적게는 한 달에 한 50에서 100, 네. 많을 때는 뭐 한 300 정도씩 그렇게 막 계속 벌 때도 있었었고. 네.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10만 구독자다. 그럼 네. 뭐 한 1,000만 원씩 버는 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. 예. 제가 10만일 때 그때 수입이 한 180만 원인가? 그 정도였어요. 그래서 구독자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네, 조회수를 얼마큼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월급보다 보통 평균적으로 높진 않은 것 같아요. 그 유튜브 수입 자체가. 물론 광고를 찍으면 월급 훨씬 이상으로 벌 때도 있는데 광고는 제가 뭐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선택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약간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유튜브 광고 수입만 봤을 때는 그냥 월급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? 최근에는 조금 쉬었더니 또 거의 또 막 건더박질을 치더라고요. 네. 네. 그리고 뭐 배달 알바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에 한 10,000원 정도 잡고 하거든요. 네. 근데 보통 운동 삼아서 하는 거여서 뭔가 막 몇 시간씩 주말에는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보통은 막 그렇게 하루에 막 예를 들면 4-5시간씩 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래서 하루에 뭐 1시간, 2시간씩 한다고 막 2시간 정도씩 한다고 치면은 한 2만 원 번다고 치고 그러면 한 달이면은 뭐 한 5-60 정도? 네. 네. 그 정도로 이제 뭐 식비 정도는 어느 정도 좀 퉁칠 수 있는 네, 그 정도는 되죠. 그래도 거의 연봉의 2배를 만드신 거네요. 기존 연봉에서 부업으로. 아, 그렇죠. 2배까지는 아니고 평균적으로 네. 봤을 때는 연봉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거만 해도 진짜 네, 그렇죠. 어마어마한 것 네.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사실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.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여기서 뭔가 사람이 이게 참 그래요. 욕심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예. 옛날에 사실 신입 때 같은 경우는 와, 맨날 막차 타고 퇴근할 때는 와 11시에만 퇴근해도 좋겠다 했는데 또 11시에 퇴근하면 10시에 가고 싶고 10시에 가면은 9시에 가고 싶겠다 사람 마음이어서 네. 이거를 또 어떻게 뭐랄까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이 좀 많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내가 만족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. 요즘에 또 이제 아내가 또 임신을 하다 보니까 집안일 하는 비중 제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들기도 하고 네. 이제 아마 조금씩 더 힘들어질 겁니다. 네.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잘할 수 없으니까 네.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 업로드 양을 훨씬 줄여가지고 정말 바쁘게 사시는 것 같은데 네.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가 있을까요? 무엇 하나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안정이 된 게 사실 없다고 많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. 그 회사 같은 경우도 다니면서 월 임금 체불이 뭐 한 3차례 정도 있었어요. 한 번 시작되면은 한 1년씩 가거든요. 네. 1년씩 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?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제 조금씩 받는 거죠. 그러면은 토탈 밀린 금액이 뭐 한 4-5살치가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고 주변에 또 막 저보다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있는 형들, 네. 40대 초반, 중반 형들 보면은 애매한 타이밍에 갑자기 회사가 이제 망하면서 그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연봉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직을 또 하려고 봤더니 너무 그 회사에 잘 맞춰진 부속품이 되어버려서 이직이 애매해지고 연봉을 막 깎고 가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주변 형들을 보면서 약간 두렵더라고요. 저도 어떻게 될지.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해보셔서 다 잘 아시겠지만은 너무 좀 등락이 좀 있고 열심히만 한다고 또 잘 나오는 거 아니고 뭔가 그쵸. 또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알고리즘을 잘 타야 되는 것도 운도 좀 있고. 따라줘야 네.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걸 내가 막 진짜 뭐 한 5년, 10년 더 할 수 있을까? 그 정도 행운이 나한테 주어질까?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아닐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그냥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?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약간 일중독 증세 같은 게 좀 생긴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계속 뭔가 하고 쉬고 있으면 오히려 좀 불안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약간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또 약간 불안정해지고 영상 보니까 명절날 집에 가서도 네. 독서실 같은 곳에 일을 하시더라고요. 스터디 카페 가서 아내랑 같이 네. 막 일하고 막 이랬었는데 가면 또 부모님이랑 또 시간도 보내고 싶고 그쵸. 한데 이게 참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갔다도 금방 올라오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. 맞아요 그랬었어요. 그냥 식사만 하고 네. 하룻밤 자고 그쵸. 올라오시고 네, 새벽같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올라와서 또 일하시고
네, 그죠.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? 뭔가 이게 그러니까 뭔가 금전적인 여유는 당연히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높아졌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아예 없다 보니까 오히려 삶의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하게 되더라고요. 어느 정도 소득이 오를 때까지는 네. 너무 좋았어요. 왜냐면은 뭐 내가 연봉 이만큼 받는데 이 정도 합치면 내가 막 연봉이 이만큼이네? 막 이런 혼자 상상을 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조금씩 이제 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치는 것들이 좀 생겨가지고 어렵습니다.